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국민주권. 예. 네. 임국조 선생님하고 예. 예, 또 하는데요. 나 국장님이 맨날 그 이야기 하십니다. 밀리터리는 밀리터리끼리만 해라. 어떻게 장교하고 방위 출신이 같이 하는. 딱 어울리는 조합 아닙니까? 네, 네. 오늘은 이제 전시작전권. 예, 예. 전시작전권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전시작전권 하면 전시 아닌 작전권도 있는가 봐요. 예, 그렇죠. 평시작전권은 네네, 이제 네. 이미 한국군이 지금 가지고 있고요. 네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정기획위원회 며칠 전에 이제 보고에 네네. 임기 내에 전시작전권은 전환을 마무리하겠다라고 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군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는 또 뜨거운 감자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전시작전권 이렇게 하면 예.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은 야 그거 뭐 자존심 있으니까 가져오면 끝나는 거 아니야 예.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예. 전시작전권을 갖다 이렇게 환수하지 못했던 예.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전시에 갖다가 수행할 만한 그렇죠. 그만한 어떤 준비가 돼 있어야만 전시작전권도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가 있거든요. 예, 예. 그 부분도 분명히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한반도가 지금 이게 중요한 건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이 이제 정전협정인데요. 네네. 1953년 7월 27일 날 우리나라의 정전협정을 맺어서 현재 한국은 공식적으로 휴전 정전 중입니다. 네네. 전쟁 중에 네. 잠깐 멈춤. 멈추는 그런 기간이죠. 근데 여기에는 안타깝게도 물론 이제 그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정전협정에 체결한 당사자는 유엔군과 네.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김일성 조선인민군 사령관이죠. 네네. 그다음 팽덕회라는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네네. 이렇게 3인이 지금 3인이요. 서명을 했는데 이 정전협정의 유효성을 놓고도 현재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은 한국이 당사자인데 네네. 북한은 들어갔는데 왜 한국은 안 들어갔냐. 네. 근데 한국이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전쟁에 참사했기 때문에 당사자의 지위는 어느 정도 인정된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 또 네. 하나는 인민해방군이 아니라 중국 인민지원군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중국 인민지원군이 사실상 해체돼 버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과연 이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1차적으로 이런 게 있다 한번 네네. 보시고 그다음에 네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가장 중요하신 문제가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으로 가져올 때 네. 과연 작전 수행 능력이 있냐 없냐. 근데 아마 오래전에 지금 한 50대 60대 넘어가신 분들이 군생활 했을 때 예비역이 되고 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야 우리가 아무리 군인이 많고 싸우면 잘한다 할지라도 뭐 북한군과 직접 주한미군 없이는 전쟁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백전백패. 네, 그래서 그때 뭐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옛날에 80년대 독재정권하고 민주화 운동할 때 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네. 군대 갔다 오면은 네네. 주한미군 철수 주장 못한다 뭐 이런 네네.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2006년도에 어찌됐든 간에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합의를 했습니다. 네네. 미국하고. 네. 그런데 그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게 조건부 전작권 전환이라 시기적 전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몇 년, 몇 월, 며칠부로 전작권을 우리 쪽으로 전환한다. 네. 라고 시기를 이제 못 박았는데 네.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정권도 바뀌고 또 안보 환경도 바뀌다 보니까 미군하고 우리나라하고 다시 이제 조건을 합의한 게 2014년도에 네. 시기적 전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바꾸자. 그래서 바꾼 시기를 거죠. 못 바꾼 게 아니라 네네. 실제 우리가 아까 초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시작전권을 가져왔을 때 한미연합사 또는 합참이 네. 미군을 데리고 전쟁을 할 수 있냐 없냐 한반도에서 북한군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조건 좀 맞춰보자.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합의를 하고 2018년도에 가칭 이제 미래연합사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한미연합사가 미군이 사령관이고 한국이 부사령관인데 네네네. 반대로 한국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고 그렇게 네. 해서 지휘구조 개편안을 합의를 하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3단계에 걸쳐서 전시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가 이제 기본 운용 능력 평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운용 능력 평가, 그 다음에 완전 임무 수행 능력 평가. 네. 이렇게 이제 3단계로 진행되는데 2019년도에 기본 운용 평가, 이렇게 지금도 그 한미 뭐 을지 포커스 훈련이 네. 뭐니 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기본 운용 평가는 2019년도에 성공적으로 평가를 네. 시행을 했고 네. 통과가 됐고요.
하고요. 예, 이제 2022년에 한미연합훈련 때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완전 운용 능력 평가가 이제 성공적으로 또 평가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3단계를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서 이게 이제 평가가 끝나면은 3단계까지 되면은, 네. 이제는 한국군이 된다 하고 이제 전시전략군이 한국군이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다. 예, 예, 이렇게 될 수. 작전권을 갖다가 이렇게 예, 예.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 그냥 뭐 전쟁을 갖다가 이렇게 수행을 잘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예. 그걸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걸 갖다가 뒷받침하는 그렇죠. 뭐 전략 전술 물자를 갖다가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어떤 방어 시스템 체계를 갖다가 유지할 만큼 예, 이렇게 구조들을 갖다가 다 갖추고 있는가라고 예, 예.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완성된 것들을 갖다가 서로 한번 보이자, 예, 예.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하고 합동훈련하는 것 중에서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잘하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정반대로 아군 적군으로 해가지고 공격과 방어 훈련들을 갖다가 해서 어떤 성과들, 어떤 틀들을 만들고 그 전략 전술이 실제로 요 가상으로 되어 있는 전투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갖다가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실제적인 맞습니다. 실제적인 예. 점수를 갖다가 매기는 것이다. 이게 예. 그냥 서류상으로만 예.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 뭐 미군이 방어를 하는 것들을 예. 짜고 한국군은 공격하는 쪽을 짜고 예. 또 반대로 짜기도 하고. 그게 이제 저는 이제 한미연합훈련에 여러 번 참여를 직접 해봤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육군 출신이지만은 육군의 입장에서 사단급 작전 참모 역할을 하면서 실제 공격작전, 방어작전에 네. 참여를 해본 적 있고 또 한 번은 제가 해군으로 파견을 가가지고 네. 해군 해군 부대의 입장에서 한번 또 그 한미연합훈련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해본 저는 이제 아주 20여 년 전 얘기긴 합니다만은 경험으로 봤을 때는 어찌됐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군 독자적인 능력으로 북한군과의 전투는 사실상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네. 전투 능력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정찰 감시 자산 문제를 항상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한국이 현재 갖고 있는 인공위성으로서는 북한군 감시가 24시간 감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찰 자산 여러 가지 있죠. 인공위성도 있고 그다음에 드론 같은 거 띄우는 것도 있고 한데 지금은 이제 그래서 한 서너 시간 간격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했었던 것들은 뭐냐면 해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공군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 것인가라고 예, 예.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들은 지금 막 안 밝혀지고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나로도 있지 않습니까? 예. 나로 섬에서 인공위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발사했고 그다음에 발사체를 갖다가 이렇게 운영을 했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계획으로 따진다면요. 우리가 이제 특히나 이제 군 작전에 있어서 군사용 정찰 위성도 사실은 지금 2025년 아닙니까? 예. 원래 목표는 지금 50기 이상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는. 예. 근데 그걸 갖다가 다 파기시켜버린 것이 윤석열이에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전작권 이렇게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지금도 말했지만 도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군 작전, 정찰용 인공위성, 그 다음에 이제 고고도로 갈 수 있는 방어 시스템들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 그 다음에 해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 갖다가 탐지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PS3 이런 자산부터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소해정도 있어야 되고 소해 헬리콥터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제로 전작권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다시 정보를 주십시오 해야 되는 그렇죠. 미군이 조건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는 상시 정찰 24시간 네. 감시 자산을 우리가 그 정보를 실질적으로 자주적으로 이용할 수 있냐 없냐. 네. 결국 그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정찰 감시, 적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게 한 가지였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 근데 네네. 최근에 현대 이제 미사일 전력은 한국군이나 포병 전력, 전차 엄청 전력, 항공기 좋아졌죠. 전력은 당연히 좋아졌기 때문에 실제 북한군과 1대1로 맞대결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한국군이 충분히 북한군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런데 예.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군이 미군을 지휘했을 때 미군이 역대적으로 지금까지 다른 나라의 국가의 지휘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 어찌됐든 이 완전 임무 수행 능력 평가까지가 합격이 되고 그 동안에 한국군의 정찰 감시 능력이나 또 미군의 정보를 우리가 얼마나 더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만 충분히 합의가 된다고 하면은 정치작전권은 우리가 가지고 직접 운영할 수 합의된-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보기에는 하거든요. 합의가 문제가 아니라 예. 그만큼 되는 그러니까 군사용 위성 정찰 위성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거도 하는 그런 항공 어떤 방어 체제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레이더 시스템 바뀌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적외선 레이더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드론, 그다음에 해상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정보를 갖다가 획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진보 정부에서는 막 준비해가지고 막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유당과 보수 정권 특히나 윤석열 돼가지고는 완전히 폭망돼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시스템에서 전시작전권을 갖고 오는데 아마 임기 내에 끝내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3년이 있기 때문에 전시작전권이 사실은 환수가 되고도 지금 남은 시간이 그러죠. 원래는 2015년에 하기로 했었으니까. 네네, 근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을 잘 안보적으로 준비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미국과 잘 협의를 해서 어찌됐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작전권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한 주도권은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한미 연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의 고위급 장교들의 전술, 전략, 임무 수행 능력에 대한 배양도 반드시 좀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사관학교라든지 군 지휘관에 대한 통합적 사고, 통섭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체계로 좀 바뀌어야 된다. 그 체계는 단지 그냥 사관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원도 있거든요. 대학원, 국방대학원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은 통합적 사고, 통합적 전투력을 갖다가 늘리기 위한 기초 실력들을 갖다가 배양하는 것들도 좀 고려해가지고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이 네. 요즘에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되든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투자하고 노력하면 임기 내에 5년 이내에 2030년 이내에는 전시작전권 충분히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예. 한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실은 능력보다도 항상 축소해가지고 발표합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지 네. 좀 더 얻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네네네. 예. 전시 전략권 문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